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 자, 뭐를 할까? A에서 A가 B로 갈 때 그럴 때 얘가 정반응이 발열, 여기가 발열이네. 발열이고 여기가 흡열이네. 자, 그런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기 때 주변 온도를 상승시키면, 그러면 주변 온도를 상승시키면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좋지. 네. 그렇지? 흡열 반응. 그렇지. 내부 계가 에너지 흡수가 좋고, 치용. 그러면 흡열이 우세해야 되니까 정반응 역반응 똑반응할 거다. 알았지? 책 봐보자. 그치?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주변 온도를 상승시키면 흡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미안하다. 상승이 아니고 하강시키면은 흡열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흡열 안 되면 뭐 해야 돼? 발열해야겠지. 그래서 내부계는 발열하고, 내부계가 발열하면은, 그러면은 내부계 발열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알았죠? 됐죠? 그 다음에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 됐고,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 C, D. 정반응이 흡열을 하겠다고, 얘가 발을 하겠다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높인대. 주변 온도를 상승시킬 때, 그러면은 주변 온도 올리면 흡열이 쉬우니까, 그럼 뭐 하겠다고? 내부 얘가 에너지 흡수하겠지. 그러면 정반응하겠지. 됐지? 자, 그리고 주변 온도를 하강시키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하고 바로 시작, 여러분. 내부 계가 에너지 방출이 더 쉽고, 에너지 방출하려면 에너지 방출이 더 쉽고, 에너지 방출하려면 역반응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이제 온도를 높일수록 평형상수가 커지고, 여기를 봐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시면 이제 평형상수 K가 A의 몰롱도분의 B의 몰롱도인데, 근데 지금 역반응할 거면은 A가 얘가 증가하잖아, 그렇지? 그럼 K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자, 온도를 하강시켜 봅시다. K가 A 몰롱도분의 B 몰롱도인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반응하면은 B가 증가하지. 이게 증가하면 K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K는 C의 몰롱도분의 D의 몰롱도인데, 그러면 정반응하면은 T가 커지지. 이게 증가하지. 얘가 증가하고. 자, K는 C의 몰롱도분의 D의 몰롱도인데, 그러면 얘가 역반응하면은 C가 증가하고, 그렇지? 그러면 C가 증가하면은 K가 어떻게 된다? 조금만 쉬었다 하자, 여러분.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저기 정치인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좀 자세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어우. 136쪽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37쪽으로 가봅시다. 137쪽. 르샤틀리의 원리, 화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가 변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이제 반응물 또는 생성물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그 농도를 감소하려고 이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리고 평형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안 바뀐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제 부피가 감소하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알았죠? 그렇게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리고 온도는 일정하니까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더라. 137쪽이야. 자, 이제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니까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변하더라. 알았죠? 알아두시고 이제 방학 기간에 공강이 있죠. 공강 때 학원에 와서 쉬세요. 언제요? 언제든. 하루 종일 있어요. 있어도 돼, 있어. 알았죠? 그러려고 학원 이사한 것도 있어. 알았죠? 그리고 휴게 시설을 좀 많이 든 이유도 알았죠? 잘 쉴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자, 저기 137쪽 잠깐 마저 봐보자. HB가 이제 O2랑 그 다음에 얘가 저기 HBO2O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산화해모글로빈이고, 그리고 이제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외부에 노출된 폐에서 산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에서 산소를 뽑아줍니다. 세포에서. 알았죠? 자, 한번 봐볼게요.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산소 농도가 높으면, 그러면 역반응이 돼가지고 산화해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데, 세포는 산화해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뽑아야 하죠. 산소를 얻는다지. 그래서 산화해모글로빈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산화해모글로빈이 생성되고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가 폐에서 산화해모글로빈을 생성하게 되고, 알았죠? 평형 상태니까 어느 정도 완성하면 그 다음에는 세포로 들어가.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세포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면은 산소를 만들어내. 알았죠? 그래서 이 산소를 쓰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도, 우리 가솔린 자동차도 산소로 가는 거예요, 사실. 연료는 매개체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산지대 가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도 잘 안 움직여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신기하지? 자,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으로 이동해서 산화해모글로빈이 분해되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산소 농도가 낮은 고산지대는 보니까 여기가 농도가 어때? 높아 낮아? 고산지대는 여기가 낮아. 맞아요. 여기가 낮으면 무슨 반응만 나타나? 그러면 낮으면 잠깐만, 맞아? 잠깐 있어봐. 기다려봐. 뭐야? 잠깐만, 이상한데? 많은데. 낮으면 얘를 왼쪽으로 계속 이동할 거 아니야? 얘를 늘려주려고.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낮으면 산화해모글로빈이 생긴다, 안 생긴다? 빈이 안 생긴다, 그렇지? 안 생긴다. 적게 생긴다. 그래서 세포가 가져갈 산소가 없어. 알았죠? 세포가 가져갈 산소가 없다. 그래서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개줘야 돼. 일반 자동차로는 못 가. 시동만 걸리는. 시동만 걸리고 들들들 가버리면 꺼져버려. 신기하지. 자, 147쪽.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수득률. 자, 오른쪽 가보자. 수득률. 화학 반응으로부터 계산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생성물의 양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의 비율을 말한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압력 조건과 수동률. 정반응이 전체의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일 경우에 정반응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일 경우에 압력을 높이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부피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반응 나타나야 되지.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이동해서 그러면 생성물이 많이 생기잖아. 생성물이 증가하니까 우리의 화학 반응은 생성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 수동률이 어떻게 된다? 수동률이 증가한다. 알았죠? 자, 온도 조건과 수동률 봐보자. 정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일 경우에 정반응이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에 에너지 방출 하는 경우 온도를 낮추면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니까 주변 온도 감소시키면은 정반응이 증가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수동률이 높아진다. 수동률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반대로 가는데, 계속 읽어볼게.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전체 기체 분자 수가 감소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N2 플러스 3H2는 ENH3에서 그러면 정반응이 에너지를 지금 방출한다. 역반응 에너지를 흡수한다. 잠깐만,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기본 틀은 어떻게 돼 있냐면 H가 이렇게 있고 H2가 이렇게 될 건데 얘가 합쳐져서 반응할 건데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깝게 있잖아. 그러면 청력이 EH가 큰가 H2가 큰가? 청력이 그 인력은 EH가 큰가 H2가 큰가? H2가 크지? 청력은 그러면 EH가 크지? 에너지랑 청력이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EH가 큰가 H2가 큰가? 에너지는 EH가 크지. 그래서 EH가 떨어져 있던 게 떨어져 있던 게 합쳐지면 에너지가 많던 게 에너지가 적어져야 되니까 이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많던 게 적어지니까 발열이죠. 발열이지. 그렇지. 잘 모르겠으면 에너지가 100이었던 게 에너지가 10으로 적어지면 90이 날아가야 되니까 발열하게 돼.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좋아. 흩어져 있던 게 하나 덩어리지면은 일반적으로 발열이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다고? 발열. 알았지? 이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뭉쳐있던 게 흩어지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 자, 물이 뭉쳐있잖아. 끓이면 수증기로 흩어지지. 그래서 뭉쳐있던 거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흩어진다. 오케이? 그건 흡열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은 흩어져 있는 게 모였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면서 암모니아 수동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자, 정반응을 많이 하려면 부피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피 감소를 시키면 돼. PV는 T를 이용하면 T가 만약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가 감소하려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증가시켜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정반응을 이용하려면 정반응 일어나게 하려면 에너지 방출을 하게 되려면 주변을 뜨거워지면은 에너지 방출이 잘 안 일어나지. 그게 그래서 주변 온도를 낮춰줘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온도 중기.
자, 근데 문제를 봐봐. 암모니아 최적 조건에 보니까 온도가 400도씨란 말이야. 400도씨가 여러분 어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지.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가? 나와 있다. 책 봐보자.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생산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온도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낮춰야 되지만 그지. 화학 반응 효율을 따지려면 온도를 어떻게 나가야지? 높여야 돼. 그럼 적정 온도를 어떻게 구하냐고 실험해보고 구해야 돼. 그렇죠. 계산으로 거의 쉽지 않아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400도씨, 500도씨, 600도씨 해가지고 100도씨에서 가장 시간당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알았죠? 자, 됐고요. 책을 한번 봐봅시다. 반응물 린. 자, 암모니아 생성가를 봐봅시다. N2랑 H2가 압축 공기를 통과한다.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래서 N2랑 H2랑 NH4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NH2 액체 보이지? NH2 액체 지금 보이죠? 그래서 NH2 액체를 계속 제거하는 거야. 지금 박스 보면은 박스 밑에 이렇게 깔때같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미안하다. 8NH3 액체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 호스로 여기를 계속 제거하는 거야. 이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제거하면 이걸 제거하니까 뭐가 우세하게 되면 다시 정반응이 우세하게 돼. 이해됐죠?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 자, 온도를 보면 이쪽이 고온이라고 가정하고 이쪽이 저온이라고 가정하자. 알았지? 그러면 온도 중에 가장 낮은 온도가 누구야?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얘네들의 자 끓는 점이 아마 기억에는 N2가 아마 마이너스 190도인가? 그러니까 아마 끓는 점이. 그리고 H2가 아마 끓는 점이 마이너스 한 210도 정도 될까요 아마. 그리고 NH3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50도씩 정도 되거든. 대충 한 거야 대충.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표현 한번 그려보자. 이 중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게 마이너스 210도, 그 다음으로 낮은 게 마이너스 190도, 그 다음으로 낮은 게 마이너스 50도씨거든. 그리고 상온이 있지. 상온이 20도씨야. 20도씨. 자, 그러면 이제 누구냐? 질소, 수소, NH3,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N2 같은 경우는 190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러면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으면 액체 또는 고체거든.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고. 그리고 H2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가 액체, 기체거든. 자, NH3는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액체 또는 고체거든. 액체 또는 고체고 이 온도가 넘어가면 기체거든. 그래서 냉각을 하잖아. 냉각을 하면 몇 대는 다 기체인데 NH3의 끓는 점을 기점으로 해버리면 N2는 기체고 H2는 기체인데 NH3는 액체. 그래서 NH3의 끓는 점을 기준으로 NH3와 N2, H2, 이 둘을 분리시킨 거였지. 됐죠? 요것도 하나 적어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온도 순서대로 안 하고 뒤집으면 안 된다. 알았지? 조심해야겠지. 끓는 점을 다 적어놓고 그 끓는 점을 기준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또는 고체되고 그것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되고. 알았지?
힘이 들거든요. 시간이 몇 분인가? 47분인가? 숙제를 먼저 내주도록 하지. 우리는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139부터 143까지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139부터 143초까지. 힘냅시다. 뭐라? 또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고의가 너무 힘들죠.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너무 할 게 많아. 지금 수학도 미쳤지, 그렇지? 수학도 미쳤고 과학도 미쳤지 지금. 여러분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참고로 여러분이 전 고의보다 과학이 2배 이상 많다. 지금 2배에서 심한 사람 3배로 많다.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도 전 학년보다 1.5배 정도 많아. 수학도 미쳤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힘들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세요. 알았죠? 지금 선행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장난 아니야. 서빈아, 너희 원파트 4단이지? 4단. 아 그래? 아마 4단일 거야. 너희 몇 단이야? 4단이지. 거의 4단이더라고. 한가위. 원파트 한가위 4단. 차나 이거 말이야. 일주일에 4번 수업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화원하고 물어나면 8단이야. 요즘 8번 하는 거? 너무 많지. 너무 많아. 3단이야. 너희 3단이야. 다행이고. 왜 나왔어요? 다 돼 있어. 12단이 그지? 세 과목 들으면 12단이. 너희 4단이지. 보라색이랑 12단 그렇지. 과학만 12시간 12교시 그러니까 학교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와, 만약 3단이면은 학교 진도를 완전 빨리 나갈 거야. 엄청 빨리. 엄청 빨리 나갈 거야. 왜냐면 12단이면은 아마 학교 선생님이 문제도 풀어주고 할 건데 3단이면은 그냥 개념만 떼고. 개념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가 진도 완전 빨리 나가고 문제 못 풀어주고 아마 시험 보게 될 거야. 3단이면 알았죠. 완전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짠. 우리 139쪽 하고 집에 가져갑시다. 자, 139쪽 과정 1. 자, 저기 염화 코발트를 50ml 넣고 수용액 색이 변할 때까지 염화 칼슘을 녹인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다요. 어떤 책은 끝까지 다 해야지.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몰롱도 할 때 친구들 합류할 것 같아요. 몰롱도 할 때 합류하고 내일은 아마 162쪽까지 문제풀이거든. 아마 내일은 문제만 풀다 끝날 것 같아. 네. 알았죠? 혹시 숙제 더 해올래? 그래, 3장만. 너무 길지? 에너지, 흡수, 그다음에 에너지, 단출. 고생합시다.
아 그리고 학원 방학이 그거냐? 1월 17일인가? 토요일일 걸 아마. 그때 하루 쉰다. 맞지? 하루만? 1월 17일. 맞나? 달력 한번 와가지고. 1월 17일이 토요일일걸? 하루만 쉬어, 하루만. 알았지? 진도 많이 나가야 돼. 자, 봐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색깔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3은 뜨거운 물에 넣어서 색깔을 관찰해요. 1번, 지금 보니까 만약에 얘를 찬물에 넣으면 여기가 지금 코발트 수용이 있고 자, 첫 번째 실험부터 봐볼까? 염화칼슘을 집어넣으면은 염화칼슘은 CA2+랑 CL- 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면 물에 넣으면 이게 증가하잖아. 증가하면 전반응하잖아. 전반응하면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게 지금 파란색이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전반응했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발트 수용액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얼음에다가 넣을 건데 얼음에다 넣으면은 흡열이 가능해, 불가능해? 흡열이 불가능하지. 여기서 에너지를 얘가 가져올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뭐만 가능하다? 발을만 가능해. 그러면 발을만 가능하면 이것만 가능하니까 이것만 가능하면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역반응 무슨 색이야 이거? 붉은색이지. 붉은색이 보면 어떻게 된다? 진해질 거야. 2번 봐보자. 그래서 자 2번에서 파란색이 점점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렇지. 붉은색이 진해져.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역반응만 가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자. 세 번째로 얘를 따뜻한 물에 넣을 거야. 코발트 용액을. 자, 따뜻한 물에 넣으면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붉은색 코발트 수용액을 뜨거운 비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색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흡혈감이 가능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번에 푸른색 코발트 수용액을 파란색 코발트 수용액을 뜨거운 비커에 넣으면 어떻게 돼? 선수는 어떻게 될까? 파란색 코발트 수용액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뭐만 할 거야? 흡혈만 할 거니까 그냥 파란색이 알지? 결론은 파란색이야. 알지? 붉은색을 넣어도 파란색, 푸른색을 넣어도 파란색.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꼭 해와. 네. 갑시다. 내일은 문제만 풀 거야.